일본의 메이지 시대 도쿄 모처 고통스러운 듯한 여성의 목소리와 그걸 꾸짖는 듯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음에 실패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로 남성의 체벌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 압도당하는 것도 잠시, 이번에야말로 실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다시 되뇌입니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마중 나온 것은 고풍스러운 중년의 메이드. 인력사무소에서 파견 나온 오늘의 주인공 아마카 키누도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택의 중년 메이드 시라이 씨가 퇴직을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들어오게 된 주인공 키누. 가족이 진 빚으로 인해 아버지가 해외로 파견 나가 혹독한 업무를 맡고 있는 키누의 입장에선 이번 일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드디어 안내받게 된 집주인의 방. 매력적인 중년의 주인과 남성 메이드가 맞이합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메이드장을 하고 있는 시도 츠키오미. 남자가 어째서 메이드를 하고 있는지 키누의 머릿속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따스하게 맞아주는 주인과 키누와 주인을 지켜보는 메이드장 시도. 현재 일본에서는 키누가 들어온 미카게 상해를 포함하여 경제를 주름잡는 3대 상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들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계약 인감을 노리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감을 노리는 손길은 상해 안에서도 존재하는데 이번 주인공인 키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치카미 인력사무소의 정체는 어두운 면을 숨기고 활동하는 일종의 정보상인. 이전에 실패한 것 때문에 체벌을 심하게 받았던 키누는 실패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첩보원으로서 활동하려면 일단 메이드로서의 일도 제대로 해야 했기에 인감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면서도 메이드 업무에도 충실하게 일하는 키누.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메이드장의 저 눈빛은 아무리 봐도 일반인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저 메이드장을 속이고 인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색이 안 좋은 키누를 걱정하며 시라이 씨가 다가옵니다. 특유의 감으로 메이드장이 신경 쓰인다는 걸 알아챈 걸까요? 방심하면 안 될 듯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울먹거리는 키누. 시라이 씨가 드디어 퇴직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정들었던 시라이 씨와 작별을 하고 난 뒤 메이드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차려집니다. 이제 한 사람으로서 메이드 역할을 해야 하는 키누. 그리고 계약 인감을 회수하는 임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키누가 뭘 하려고만 하면 메이드장에게 들킵니다. 아니 저게 진짜 일반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출기물하게 나타나는 메이드장 때문에 임무에 대한 진전이 하나도 없는 키누. 이번에는 다락으로의 침입을 시도해봅니다. 인감이 있는 집무실까지의 통로를 먼저 봐두려는 키누. 집무실로 가는 도중 집무실 옆 개인실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그곳에 귀를 기울이자 들리는 메이드장과 집주인의 목소리. 보면 안 될 장면을 본 듯한 키누는 둘이 그런 사이라는 것에 대해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며 일단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차라리 둘이 열중하고 있는 틈에 인감을 노릴까 생각하는 키누. 그녀의 머리를 갑자기 꽉 채우는 메이드장으로 인해 그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메이드장. 주인인 미카게 씨가 잠시 휴식한다고 하니 다가를 준비해달라고 말합니다. 재택 근무일마다 티타임을 갖는 미카게 씨는 메이드장이 사온 과자 딱 한 종류의 제품만을 먹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때문에 오히려 바꿔치기가 쉬운 상황. 이치카미 사장이 건네줄 양물에 넣은 과자로 바꿔치기에 저택이 혼란스러워진 사이에 인감을 찾으려 하는 키누. 그런데 갑자기 메이드장이 과자를 집어먹습니다. 기미를 보면서 3대 상에는 적이 많다고 말하는 메이드장. 전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어서 죽을 뻔했다는 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일이 난 상황. 메이드장에게 해독제를 어떻게 먹여야 하나 키누는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구역질하는 메이드장. 키누를 의심하는 듯 노려보는 메이드장의 눈빛. 잡아먹을 듯 키누를 노려보던 메이드장은 키누의 목덜미를 움켜잡고는 입을 맞춥니다. 겨우겨우 안간 힘을 내 메이드장을 밀어내는 키누. 잠깐 밀려났던 메이드장은 이내 키누를 꼭 끌어안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메이드장의 사랑 섞인 한마디. 메이드장은 지금 본인을 누구라 착각하는 걸까? 키누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때쯤 갑자기 들려오는 깨지는 소리에 메이드장은 정신을 차리고 집무실로 달려갑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뒤따라간 키누. 꽃병을 깨트린 주인과 그걸 간호하는 메이드장. 단시간 내에 안색이 안 좋아진 키누에게 주인이 다가와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키누도 순식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사실 더 급한 건 메이드장 쪽입니다. 기미를 맛본 과자에 이상한 게 있었다 이야기하는 키누와 그런 메이드장을 혼내려고 끌고 가는 주인. 저 둘을 놔둬도 괜찮은가 하는 마음이 들자
키누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부정맥인가 같은 생각을 하다가 키누는 이 기회를 틈타 증거인멸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흘러 저택에서 들려오는 호탕한 목소리. 이치카미 사장이 저택을 방문해서 키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서류 때문에 키누와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치카미와 그걸 바라보는 메이드장.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다시 체벌을 받게 된 키누는 새로운 지령을 하달받습니다. 그리고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시간이 지나고 이치카미 사장이 돌아갔습니다. 안색이 좋지 못한 키누를 발견한 메이드장. 돌아서는 키누의 모습은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3대 상해가 모이는 회합일. 저택을 나서는 주인을 배웅합니다. 이제 진짜 움직일 때입니다. 키누가 회합 장소에 급사로 잠입할 수 있게 이치카미 사장이 손을 썼으니 인감이 맡겨진 지하 금고 열쇠만 훔치면 될 일입니다. 분명 열쇠는 주인인 미카게 씨가 아닌 호의를 같이 하는 메이드장이 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2판 4판입니다. 일하는 연기를 하다가 메이드장에게 근 이완제를 꽂고 응급처치를 가장해 열쇠를 훔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근위안제가 맞을까요? 그러나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은 없습니다. 3대 상해의 회합 장소.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키누의 눈에 미카게 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보이는 것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메이드장. 잘생겼다는 감탄도 있었지만 뭔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데자뷰가 스쳐 지나갑니다. 뭐 할 일은 해야겠죠. 이대로 급사를 연기하면서 아니 연기만 하다가 회합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일이 바빠도 너무 바빠요. 작전이고 뭐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키누를 갑자기 튀어나온 손이 낚아챕니다. 키누의 변장을 알아차린 메이드장. 이번 임무만큼은 아니 진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변명을 쥐어짜내는 키누에게 메이드장이 홍차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몇 년 전 위험한 물건을 밀수입한다는 홍차 가게에 이치카미 사장의 명령으로 잠입하게 된 키누. 별다를 일 없는 평범한 잠입이었지만 그 홍차 가게에는 훤칠하게 생긴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때의 단골이 메이드장인 걸 기억해낸 키누. 그리고 그 순간 이치카미 사장의 주사기가 메이드장의 목에 꽂힙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작품은 잠입, 벼랑 끝에 선 스파이의 빗갚기, 리얼타임 어택, 부재, 여장 메이드와 기축 상사입니다. 오, 아니 이거 성인 만화인데 1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전 일러스트나 부록 만화가 더 늘어나서 지금은 총 185페이지입니다. 작가님 정신 차려요. 아니 이 정도 분량이면 단편이 아니라 만화책 한 권이야. 오, 아니 고봉밥도 이렇게 떠먹이면 밥 3공기 분량이라 정신을 못 차릴 건데 리뷰하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샀던 게 185페이지인 걸 보고 이걸 어떻게 줄여야 하나 고민하면서 최대한 줄인 게 앞에 맛보기식 줄거리입니다. 눈치 더럽게 없는 여주라던가 무뚝뚝하지만 단정한 느낌의 메이드장, 그리고 인간말종 쓰레기 같은 사장. 이렇게 3파전 구도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셋 다 좋은 캐릭터긴 한데 제가 아줌마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미카게 상해의 주인이 미카게 씨가 성숙하고 여유 넘치는 느낌인 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작품 끝까지 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내용 자체는 굉장히 하드하지만 알찬 스토리 구성과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 묘사에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본편에서는 담지 못했지만 브록에서 담긴 여러 짜투리 이야기를 보면 메이드장 시도가 아니라 이치카미 사장이 메인이거나 키노가 배드엔딩을 맞이하는 세계선은 어땠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이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며, 난 이성애자니까 내가 보고 흥분되는 캐릭터는 어쨌든 암컷이야 하는 저는 젠틀홈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딜사이트 제휴 프로그램으로 프로필 아래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 가격 일정 비율이 젠틀곰에게 지급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있어 새 영상을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